거고요. 좀 한이온계 특징 정도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중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중화 반응은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지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산에는 수소 이온과 임의의 음이온이 있고, 염기는 임의의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화학 반응은 짝꿍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물이 생길 거고, 그렇죠? 수소와 OH가 만나서, 그 다음에 우리 얘네 둘이 합쳐서 BA라는 물질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이라고 할 거예요. 염. 그 다음에 열이 생겨요. 이 열을 보통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열이 생기기 때문에 합쳐진 용액의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20도짜리, 20도짜리 섞으면 이 용액은 21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로 좀 보면, 예를 들면 HCl,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제일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면 그러면은 수소와 OH가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겠죠. NaCl. 자, 열이 만들어지긴 할 건데 요건 다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물은 됐어. 오케이.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전부 다 물속이야. 지금 비커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수용액 상태만 볼 거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비커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게 100ml야. 이것도 100ml야. 자, 섞었어. 그럼 이게 200ml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200ml가 아니라 물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202ml가 된다든지 해서 부피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알겠죠? 부피가 좀 더 늘어나고요. 얘도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NaCl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면 무조건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합쳐져서 물이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임의의 음이온과 양이온이 합쳐져서 이제 염이 될 건데, 얘는 요게 아니라 여전히 물에 녹은 상태니까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요 반응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 그리고 요 둘을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둘을.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아무 짓도 안 하죠. A- 반응해도 A-, B 플러스 반응을 해도 B 플러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잘 보세요. 자, 비커에 예를 들면 수산화 칼륨이 들어있어. K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자, 여기에 내가 이제 염산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염산을 이제 부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부은 상태야. 그럼 부었으면 어떻게 돼? 요거 H 플러스랑 수산화 이온은 반응을 해서 물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K 플러스 2개 그대로 있을 거고, OH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염화 이온도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내가 한 번 더 염산을 또 넣었어요. 자, 또 넣으면 B 상태라고 하고, 또 넣으면 자, 원래 있던 물이 하나 있을 거고요. 원래 있던 물이 있고, 얘랑 또 반응하겠죠. 그렇죠? 또 반응해서 물이 또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넣어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C 상태.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넣어. 한 번 더 넣을 거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해서 또 넣습니다. 당연히 이거 다 수용액 상태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H2O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H2O는 그대로 있을 거고,
당연히 칼륨도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H 플러스를 넣었는데 더 이상 반응할 OH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H 플러스가 여전히 하나 더 추가될 거고, Cl 마이너스도 원래 2개 있었는데 하나 더 넣었으니까 하나 더 추가될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봐봐. 잘 봐. 요거 보면은 K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인데, K 플러스는 어때? 양이 일정해야 되지. 그치? 왜냐면 지금 현재 2개 있어. 2개 있어. 2개 있어. 2개 있어. 계속해서 개수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OH는 어때요? 처음에 2개 있어. 넣어주니까 하나 반응해서 하나로 줄었어. 넣어주니까 이제 반응해서 아예 없어졌어. 그 다음엔 쭉 없겠죠. 그쵸? OH는 원래는 많았지만 점점 개수가 줄어서 없어집니다. 그쵸? 자, OH가 없어지는 만큼 H는 나타나지 않겠지. 그치? 왜? 넣는 족족 OH 수산화 이온과 반응할 거니까 OH가 완전 사라지기 직전까지는 수소 이온은 용액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OH가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얘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한 번 넣어주니까 하나 있고, 한 번 넣어주니까 2개 있고, 한 번 넣어주니까 3개 있어. 넣는 족족 늘어나죠. 그쵸? 얘는 그래서 요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를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필기가 너무 굳이 같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넣어주는 염산의 양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이온의 개수가 될 건데, 뭐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해서 얘는 뭐고, 그 다음에 얘는 뭐고, 그 다음에 이건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그래프는 뭐다,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개형을. 그러면 각각의 어떤 원소인지를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프 보고 요 그림 보고 이거 용액이 일정하게 상관없이 일정한 개수를 유지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K 플러스. 얘는 넣는 족족 생기는구나. 그럼 Cl 마이너스. 이거는 계속 줄다가 결국 없어지네. 그럼 이거 OH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넣다가 생기네. 없다가 생기네. 그러면은 얘는 수소이온.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죠. 염산이 안에 들어있고 수산화 이온, 염기성 용액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좀 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잘 봐. 이제 중요해. A 용액은 요것만 보는 거야. 알겠죠? 넣는 거 말고. A 용액은 OH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염기성입니다. 그렇죠? 염기성. B 용액도 OH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기성이고요. C 용액은 아무것도 없죠. H도 없고 OH도 없기 때문에 얘는 중성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D는 여기 수소이온이 보이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서 염기성이 됐어.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 겁나 짠 소금물에 설탕 한 방울 넣었어. 설탕물 한 방울 넣었다고 해서 용액이 달아지지 않잖아. 그치? 그냥 계속 짜잖아. 마찬가지야. OH가 많으면 수소이온을 조금 넣어도 여전히 그냥 염기성입니다. 알겠죠? 염기성에 산성을 넣었어. 수소야 OH와 개수가 똑같아서 결국 다 없앴어. 요건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졌으니까. 자, 이번엔 중성과 산성이 합쳐졌어. 이거는 중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산성과 염기성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염기성이 나오긴 했어. 그래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결과가 중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산과 염기가 결합하면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산과 염기가 결합하면 결과가 물론 이제 산과 염기가 결합해서 산성일 수도 있어요. 얘가 세면. 그쵸?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과 염기가 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넣어주는 부피고 여기는 자, 2개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하나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고 빨간색으로 된
하나는 초록색으로 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변수가 좀 달라요. 자, 빨간색 그래프, 요게 C고요. 얘는 여기가 C점입니다. 쭉 올라가서 최대치가 됐다 떨어진다. 자, 얘는 온도입니다. 온도, 용액의 온도. 용액의 온도가 원래 이게 A, B, C, C래. 이게 C, D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 C점일 때가 우리는 중성인 상태, 이거를 완전 중화 또는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 열은 물이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 비율적으로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중화 반응이 활발한 거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생겨서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건 뭐냐? 초록색은 전기 전도도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뭐냐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야. 그럼 C점일 때가 전기가 제일 안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C점일 때가. 자, C점일 때가 전기가 제일 안 흐를 건데 이게 A, B, C, D라고 쳐면 자, C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C점도 마찬가지로 중화점, 중성, 완전 중화인 상태입니다. C점도 마찬가지로. 자, C점일 때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정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C점일 때 단위 부피당 이온 수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온이 가장 적기 때문에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른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중화점일 때 전기가 잘 안 통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중화점일 때 잘 안 통한다. 그리고 중화점일 때 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방학 때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야겠어. 이 정도만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아시면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이건 지우고 하나 빼먹어서 이거만 하면 내용적인 끝납니다. 자, 보시면 산염기 구분 중에서 리트머스를 좀 까먹었어요. 리트머스. 자, 리트머스가 있는데 리트머스가 산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게 변하는 거고, 염기에서는 반대입니다. 염기에서는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르게 변한다. 자, 볼게요. 붉은색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보라색을 이렇게 해서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질산칼륨의 적시입니다. 얘를 질산칼륨의 적신 리트머스야. 그래서 이 리트머스 종이에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존재하고요. 얘가 이젠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이라는 건 이온의 이동을 도와주는 애를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온의 이동을 도와주는 애. 여기다가 내가 염산을 적신 C를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줄 겁니다. 그러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근데 여기엔 얘네들도 있죠, 이온이. 그래서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네들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얘 때문에 수소 이온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빨갛게 됐으니까 수소 이온이 이동한 거야. 수소 이온이 이동했으니까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한 번 더. 빨간색 리트머스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질산칼륨을 적신, 이거 전해질이라고 했죠. 질산칼륨을 적신 리트머스가 있고, 이번엔 여기에 NaOH라고 할까요? NaOH를 적신 C를 놓는다. 그럼 이제
보면 오른쪽으로 뭐 파랗게 변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오른쪽으로 파랗게 변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OH-가 이동을 해서 파랗게 변한 거니까 오른쪽이 지금 플러스 극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 NO3-도 이동을 해야 되고요. 얘네들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도.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마이너스 극일 거니까 여기는 양이온 K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고 있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내용이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냥 수소가 들어있으면 산, OH가 많이 들어있으면 염기 하는 거고 지시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얘네들이 합치면 중화 반응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잠깐만.